속보, 루이스 엘리케 감독. 이강인 향한 작심 발언. PSG 미넨 챔스 중요한 경기 앞두고 이강인 향한 작심 발언에 현지 초토화.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배하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수 기용 방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강인, 23을 선발에서 제외한 것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PSG는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0에서 1로 패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패배로 PSG는 승점 4점에 머물며 전체 26위로 떨어졌다. 이미 어려운 순위였던 PSG는 16강 직행 가능성을 더욱 멀게 만들었다. 반면 바이에른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9점, 3승 2패로 11위에 올랐다. PSG에게는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경기였다. 경기 전 PSG는 승점 4, 1승 1무 2패로 25위에 머물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지만 이날 경기는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이번 경기는 한국 팬들에게는 코리안 더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PSG의 이강인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을 조커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팀의 공격력은 결국 빈틈을 드러냈다. 전반 초반부터 PSG는 몇 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전반 7분 뮌헨의 무시알라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자 사포노프가 이를 막아내며 위기를 막아냈다. 이어 전반 29분 자이르 에머리가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맞았지만 정확하지 못한 마무리로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38분에는 PSG의 결정적인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사포노프가 펀칭에 실패하며 흘러나온 공을 김민재가 헤더로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PSG는 반격을 노렸으나 덴벨레의 퇴장이 결정적 악재로 작용했다. 후반 7분, 덴벨레는 깊은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했고 PSG는 수적 열세에 놓였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20분 자이르 에머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이강인은 투입 직후 프리킥으로 찬스를 만들어냈다. 공은 쇄도하는 멘데스를 향했지만 김민재의 수비에 차단됐다. PSG는 후반 27분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바르콜라 대신 곤살로 하무스를 투입했지만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기 막판까지 PSG는 공세를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에 실패하며 0에서 1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날 패배로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강인을 선발로 활용하지 않은 선택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PSG는 이번 경기에서 음바페가 팀을 떠난 이후 재정비 중인 공격진의 불안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선택했으나 창의적인 공격 전개 부족으로 고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이강인을 대신해서 우측 측면 공격수로 나선 덴벨레가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승부를 망친 최악의 선택이 됐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음바페 이탈 이후 공격진 로테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SG는 이번 패배로 감독의 전술적 능력과 선수 기용 방침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강인의 활용 문제는 PSG 내에서 점점 더 큰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는 리그1 경기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수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은 PSG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강인과 같은 창의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PSG의 부진은 더 깊어질 수 있다. PSG의 다음 경기는 엔리케 감독과 팀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강인의 활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용 방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PSG는 챔피언스리그뿐 아니라 리그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엔리케 감독이 비판을 딛고 팀의 성적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역대급 불화설, 오른쪽 화살표, 블록버스터급 이적 고려, 최악의 영입 추락 킬리안 음바페. 메뉴 이적 또 등장. 영국 언론 팀토크는 26일 이하 한국 시각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17경기에서 9골 -2 도움을 기록했다. 괜찮은 기록이지만 팬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는 윙어로 뛰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있다. 음바페는 중앙 공격수로 변신해서 뛰어야 한다. 그가 맨유로 블록버스터급 이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음바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축구 스타다. 그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소속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프랑스의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소속팀에서도 맹활약했다. 그는 임대로 뛴 2017에서 2018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 PSG, 위 핵심으로 활약했다. PSG 소속으로 308경기에 나서 256골을 기록했다. 그는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새 도전에 나섰다. 자유계약, FA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기대감이 높았다. 뚜껑을 열었다. 음바페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바르샤바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아탈란타, 이탈리아와의 슈퍼컵에서 2대0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선발로 출격한 음바페는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는 팀이 1에서 0으로 앞서던 후반 24분 레알 마드리드 데뷔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좋지 않다. 불화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프랑스 출신 에마니엘 푸티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및 몇몇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음바페 계약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막 차지한 상황에서 음바페의 등장으로 문제가 생겼다. 음바페의 가장 큰 문제는 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등 발롱도르 수상을 원하는 동료기 팀에 2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음바페는 이제 자신의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과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정신력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 했다. 팀토크는 시릴 리네트 전 레키프 CEO의 말을 인용했다. 리네트는 음바페가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자신만큼 뛰어난 윙어가 있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을 것이다. PSG에선 네이마르, 레알 마드리드에선 비니시우스가 있다. 며 음바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로 갈 수도 있었다. 메뉴가 그를 원했다. 그랬다면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는 항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비교될 것이다. 음바페는 메뉴에 합류할 구체적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마치 2010년 마이콘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았다. 총알탄 사나이의 굴욕 오른쪽 화살표, 스피드 저하가 최대 원인.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는 26일, 한국 시간, 워커는 토트넘전 이후 최상위 수준에서 뛸 수 없다는 경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이 심각하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워커는 과거 토트넘 호스퍼, 맨시티 시절 모두 팀 내 가장 빠른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어떤 팀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스피드를 자랑했다. 이에 워커의 최대 강점은 빠른 측면 윙어를 잡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남다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앞세워 상대 공격수와의 수싸움에 능했고 1대1 대결에선 밀려나는 경우를 찾아기 어려웠다. 매체는 한때 워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6.5km였다.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은 시속 28.9km이다. 이제 그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에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첼시에서 활약한 토니 카스카리노의 인터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더글라스 마이코는 가레스 베일을 상대했다. 마이코는 매우 힘들어했고 위대한 브라질 풀백 경력이 끝을 보였다. 34살 워커는 이제 속력을 잃었다. 맨시티는 팀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당대 최고의 풀백이던 마이코는 2010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유망주에 불과했던 젊은 베일과 마주했다. 그는 측면 풀백임에도 구단 사정에 따라 윙어로 출전한 베일에 별다른 기술 없이 녹아내렸다. 베일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일명 치고 달리는 전략으로 마이콘을 공략했고 그는 총 3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이후 마이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무대를 떠났다. 또한 줄곧 지켜오던 브라질 대표팀의 측면 자리 역시 다니 알베스에게 내줬다. 워커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전성기를 누렸다. 스피드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측면 풀백 자리에서 지난 수년 동안 리그 탑급 기량을 유지했다.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 셈이다. 다만 맨시티 입장에선 워커가 조금 더 버텨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현재 맨시티는 계속된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워커를 비롯한 선수단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나 이를 대체할 마땅한 자원이 없다.